1994년 10월 7일 아침,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 한 차량이 오랫동안 멈춰서 있는 것을 보고 주민은 수상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그 차량을 살펴보니 혈흔이 여러 곳에 튀어 있었습니다. 흰색 부분이 혈흔이 튄 곳이고 차량 내부 전체를 거의 빽빽하게 메우고 있었죠.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들은 혈흔 분사 흔적을 통해 범인이 피해자를 근거리에서 공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자동차 번호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대조해보니 셜리라는 여성으로 등록돼 있었죠. 당시 32세의 셜리는 5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였으며 그중 마지는 15세이고 막내 2명은 8세 쌍둥이였습니다. 경찰은 이 소식을 셜리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셜리는 4일 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셜리의 아버지 멜빈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셜리가 사라진 4일 동안 아무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멜빈은 셜리가 자주 가출을 했고 보통 며칠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답했죠. 이 설명을 들은 경찰은 어이가 없었고 셜리의 차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셜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렸습니다. 셜리는 키가 158cm에 불과했고 체구가 작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소 엉덩이 밑에 베개를 놓고 운전을 했었죠. 이 베개는 차가 발견된 곳에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베개 표면에는 눈에 띄는 혈흔이 남아 있었죠. 이제 이 혈흔들이 셜리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DNA 대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셜리의 DNA를 대조할 만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보통 부모의 염색체를 반반씩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법의학자는 멜빈의 혈액을 채취해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대조하게 됩니다. 분석 결과 DNA의 절반은 멜빈과 일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은 셜리의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에서 셜리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혈흔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혈흔인지 확인할 수 없었죠. 수사관들은 심각성을 인지했고 가능한 빨리 셜리를 찾기 위해 군인까지 파견하여 수색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셜리의 차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버려진 삽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삽 손잡이에는 2가닥의 머리카락이 감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머리카락은 셜리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관은 사적으로 심령술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심령술사는 셜리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으며 물가 근처 소나무 아래에 묻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약 24km 떨어진 곳에서 낡은 운동화와 남성용 가죽 재킷이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발견됩니다. 가죽 재킷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셜리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가죽 재킷의 주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재킷을 멜빈에게 가져갔고 멜빈은 그 재킷을 보자마자 셜리의 남편인 더글러스 것이라고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더글러스와 셜리는 사이가 틀어져 1년 반 동안 별거 중인 상태였죠. 셜리의 아버지 멜빈은 더글러스의 성격이 매우 거칠었고 종종 셜리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더글러스를 찾아갔고 그러나 그는 셜리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그때 경찰은 무심코 더글러스에게 발 사이즈를 물었고 발견된 운동화와 더글러스의 발 사이즈는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더글러스는 자신의 운동화가 아니라고 부인했죠. 경찰은 더글러스의 발과 운동화를 면밀히 분석해 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더글러스는 경찰에 협조해 자신의 발자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글러스의 발자국과 발견된 운동화는 배틀스 박사에게 넘겨졌습니다. 인간은 체중과 무게, 걷는 습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박사는 깔창을 분리하여 더글러스의 발자국과 비교해 보았죠. 일단 외관상 더글러스의 발자국과 깔창에 마모된 흔적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더글러스의 발가락이 변형되어 그의 발톱이 오랫동안
신발 안쪽과 마찰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발견된 운동화는 오랫동안 더글러스가 신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글러스는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가죽 재킷에 셜리의 혈흔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죽 재킷의 주인을 찾는다면 범인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어 법의학팀은 가죽 재킷 안쪽에서 20여 개 이상의 흰색 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털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고 동물의 털이라고 판단하였죠. 그때 수사관들은 더글러스 집에서 더글러스를 신문했을 때 고양이를 본 것을 회상했습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스노우볼이었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몸이 하얗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죠. 그리고 수사관은 그날 더글러스의 집에서 스노우볼이 자신의 다리를 문질렀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수사관은 급히 집으로 향했고 그날 입었던 바지를 뒤져보니 역시 바지에 흰 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안만으로 판단할 수 없었죠. 그래서 수사관들은 파격적인 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스노우볼의 DNA를 검사해 보기로 하였죠. 검사를 하기 위해서 스노우볼의 혈액이 필요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더글러스의 집으로 향했고 이후 스노우볼과 한참의 실랑이 끝에 스노우볼은 작은 우리에 갇혔고 경찰차로 옮겨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지역 동물병원으로 향했고 스노우볼의 혈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이후 스노우볼의 혈액과 가죽 재킷에서 발견된 털은 미국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완벽하게 일치하였죠. 그 가죽 재킷은 더글러스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셜리가 사라진 지 28주 후 셜리의 차가 발견된 곳에서부터 약 16km 떨어진 곳에서 그 지역 어부가 강가 옆길을 걷다가 이상한 덤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얕게 묻혀있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실제 심령술사의 말대로 셜리는 물가 소나무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또한 셜리의 차에서 발견된 신원미상의 혈흔은 더글러스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셜리의 집에서 더글러스가 셜리에게 쓴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편지에서 더글러스는 셜리에게 아이들의 양육권을 신청하면 끔찍한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글러스는 가죽 재킷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셜리가 실종되기 전날 찍은 더글러스의 사진을 발견하였고 그 사진 속 더글러스는 그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글러스는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1996년 7월 19일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 세계 최초로 고양이의 DNA가 증거로 채택된 사례였습니다.